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시오TV 김인순입니다. 요즘 클라우드로 이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장 궁금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클라우드로 이전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오늘 한국 IBM과 함께 국내 유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3명의 전문가를 함께 모셨습니다. 하재명 실장님, 김갑기 차장님, 최재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GTS에서 그 칩 아키텍트 역할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하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차장님. 네, 한국 IBM 김갑기입니다. 저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소속이고 IS 딜리버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드릴 A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였습니다. 네, 최재관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GTS에서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오늘 소개드릴 A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요, 50분 동안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올려주시면 선물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A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실장님과 함께 국내 유통기업 A사 클라우드 전환 사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A사 어떻게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했고 목적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A사의 경우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 클라우드 전환을 이제 함에 있어서 어떤 그 비즈니스 베네핏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또 현재 그 이전 상황이긴 하지만 A사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그 모회사로부터의 어떤 시스템 분리, 그 다음에 그 분리에 따른 신규 시스템 구축을 좀 일정을 단축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었고, 그리고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어떤 시스템 용량 산정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시스템하고 분리했을 때 그 용량 산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용량 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초기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최소화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재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이제 IT 운영 인력이 그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클라우드 전환하고 나서의 그 시스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고민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뭐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이참에 모회사로부터 분리해서 신규 시스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어떻게 그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 똑같이 A사도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서 어떻게 유연한 시스템을 가져갈지, 인프라를 가져갈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할 때부터 같이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왔었고, 그럼 저희가 제안한 거는 3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IT 인프라를 이참에 이제 분리해내면서 인프라를 한번 개선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의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변화에 맞춰서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확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지 같이 일단은 고민하면서 과제를 일단 뽑았고요. 그리고 신규 시스템 오픈하고 기존에 있는 자원에서 그 시스템에서 분리해 나왔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그것들을 구축해 나갈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그 비용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했고, 그와 함께 이제 고가용성의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같이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할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클라우드 전환하고 나서의 그 안정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IBM은 기존에 이제 그 전략적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딜리버리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그런 고객들한테 저희도 지금 현재도 그 IT 운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그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때 어떤 표준 아키텍처를 가지고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고 과제를 같이 수행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A사의 그 고객이 어쨌든 원하고자 했던 IT 트랜스포메이션, 그를 위해서 IBM하고 어떻게 전입투 클라우드를 같이 갈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회사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던 A사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클라우드로 가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A사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밝힐 수는 없으니까요. A사가 그런 클라우드 전략 목표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의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던 인프라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그 사실 이제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어떤 전략적 목표가 지금 시장에서는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있어서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과 그 지금 이제 얘기하는 클라우드 1.0 단계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A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A사 같은 경우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이미 이제 거의 갖춰졌다고 보는 거고요.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클라우드 1.0에 가까운 어떤 표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A사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이후에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A사도 그 목표를, 최종 목표는 비즈니스 중심의 어떤 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자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전환을 IBM이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하고 계시죠? 네,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IBM 특히 GTS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함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고객이 어쨌든 클라우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비 어떤 아키텍처, 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투비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같이 일단 첫 단계로 수행을 하고요. 그 어떤 그 고객 요건에,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맞는 아키텍처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는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구축이 되면 그 어떤 비즈니스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 그 IT의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클라우드 이관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관된 그런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이브리드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항상 고객하고 고민하면서 그 클라우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는 그 클라우드 전략,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온프렘에 있든 뭐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 가 있든 그 워크로드별로 어떤 클라우드 어피니티가 있는지를 보고 어떤 클라우드 형태로 가는 게 좋을지, 그 어떤 고객의 환경이나 전략에 맞게끔 어떤 배치 전략을 같이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뭐 차트에서는 이제 캣이라는 클라우드 어피니티 툴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툴을 통해서 실제 워크로드별로 어떤 그 클라우드 형태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배치가 좋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빌드 서비스를 같이 고객하고 수행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그 전략에 아니면 그 어떤 투비 아키텍처에 맞게끔 그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사실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인프라만 그렇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고객에 맞는 비즈니스에 맞는 어떤 클라우드 형태로,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형태가 갖춰지면 그것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포탈 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구축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전환은 지난번 웨비나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이제 저희만의 IBM만의 어떤 방법론이 있고 그 클라우드 그 방법론에 맞게끔 저희가 고객과 함께 같이 클라우드 이관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는 그 IBM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아웃소싱이나 그 다음에 운영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그 기업에 맞는 딜리버리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어떤 요건에 맞게끔 저희가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A사의 고민은 특별히 또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지금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냥 그 일단 이전을 해보고 나서 이제 실제 사용을 해보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장 조사 결과인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한 73% 정도가 클라우드 간의 이동이 필요하더라. 이동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간,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환경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쨌든 비즈니스 쪽으로 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고민을 같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제 관리 일관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온프레임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그 ITSM 뭐 프로세스나 툴링이나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그 프로세스와 툴을 인티그레이션 해야 될지 어떻게 SLA를 일관되게 가져갈지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A사 같은 경우도 지금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그 구축 서비스와 매니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A사의 똑같은 어떤 유사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일단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수행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에서 전략에 맞는 아키텍처가 나왔다라고 하면 실제 구현을 어떻게 할지, 활용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일단 수립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 모회사에서 분리해 나오면서 신규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분리해내서 이전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준비하고 인프라를 구성할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실제 현실에 맞는 아키텍처를 같이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뭐 이관이 됐을 때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신규 시스템이나 이관되어 오는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같은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운영 모델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고객과 함께 IBM이 이제 고객과 함께 어떻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운영 역량을 확보해 나갈지 그 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툴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 툴 기반을 어떻게 그 통합 운영 형태로 가져갈지를 같이 고객과 고민했고 지금 이후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구현을 어쨌든 그 고객사 환경에 맞게끔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두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A사 클라우드 구축에 직접 참여하신 우리 김갑기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클라우드 구축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네, A사의 클라우드 구축은 2018년 6월부터 약 11개월간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3월 말에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IT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운영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오늘 그 A사의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통해서 전사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구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한국 IBM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A사의 경우에는 모 회사인 대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 법인이다 보니 기존의 모 기업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던 워크로드를 신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음에 계약한 기간 내에 옮겨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 회사의 IT 운영팀에서 운영하던 시스템 운영을 최소한의 IT 인력을 통해서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IBM은 다음과 같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VM웨어 센터 서버 온 IBM 클라우드 모델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VCS 모델은 IBM 클라우드 베어메탈 서버에 vSphere, vCenter, vSAN, NSX 등의 기능을 자동으로 배포하여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VM에서 제공하는 HA라든가 vMotion, DRS 등의 기능을 동일하게 모두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VM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제품일 텐데요. 클라우드의 장점인 신속하게 자원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용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 그 다음에 기존 인프라 환경에서 가지고 있던 이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원하는 구성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IBM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팀의 전문 인력이 구축부터 운영까지 지원함으로써 고객 담당자분들께서는 시스템 관리보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지금 주요 솔루션으로 언급해 주신 VM웨어 온 IBM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S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CS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정의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을 자동으로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배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사용자는 간단한 VM 설정 작업을 통해서 OS 및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배포되는 NSX의 기능을 통해서 VXLAN이라든가 파이어월, VPN, NAT의 기능들을 원하는 구성에 맞춰서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베어메탈 서버 단위로 증설을 할 수 있고요. 이 증설 작업 자체는 수시간 내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증설 작업이 완료가 되면 증설했던 컴퓨팅이라든가 스토리지 자원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M웨어 라이센스 관련해서 vSphere라든가 vSAN, NSX 등의 라이센스를 IBM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VM웨어 라이센스들을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고객들이라면 BYOL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게 되면 라이센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 서버에 대한 다양한 CPU, 메모리,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성능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 조건에 적합할 수 있는 베어메탈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솔루션과 서비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VCS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IBM 클라우드에서 IBM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요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VM웨어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VM웨어 vSphere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베어메탈 서버에 vSphere까지만 제공이 되고요. 그 외의 기능들인 vCenter 서버라든가 NSX, vSAN 등은 직접 필요에 따라서 설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개발 시스템 등을 구성할 때 굳이 NXX라든가 vSAN 등의 고급 기능이 필요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CS 기능에 VCS 서버에 VM웨어 HCX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익스텐션 기능을 추가로 구성하여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VM웨어와 연동하여 VM들의 마이그레이션들을 쉽게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VCS 하이브리디티 번들 제품이 있습니다. 이 A사의 경우에는 VM웨어 vSphere와 VM웨어 vCenter 서버 솔루션으로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A사의 그럼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사의 클라우드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 개발, DB, 백업 등의 용도 및 그 카테고리별로 베어메탈 물리 서버가 분리되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VLAN 같은 경우에도 용도와 카테고리별로 분리하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대해서 방화벽과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들은 모두 A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은 오프 프레미스 환경에서 싱글 테넌트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 프레미스 환경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멀티 테넌트를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서 클라우드 센터의 메인터넌스 작업이라든가 장애에 대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높은 보안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사 사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클라우드 내에서 자원을 배포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시점을 사전에 정의하고 준비하게 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초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원만 배포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에 대한 리소스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운영 자원을 배포하면서 초기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사의 경우와 같이 초기 필요한 자원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축 단계별로 필요한 자원들만 배포해서 구성을 하고 자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자원을 증설해서 구성할 경우에 초기 비용 및 비용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클라우드의 장점이 빠른 자원 배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속한 자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이런 자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자원별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파이어월과 라우터, VPN, 로드 밸런서 등과 그리고 VM 서버들을 어떤 호스트에 배치할지, 방화벽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실제 자원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오프 프레미스 환경의 멀티 테넌트 방식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모델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프 프레미스 환경에 싱글 테넌트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 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싱글 테넌트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초반에 고려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우리 기업의 요건에 맞는 클라우드 모델에 대한 어떤 모델이 우리 기업의 요건에 잘 맞는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타겟을 정한 다음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셔야 그게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 클라우드 모델이 있고 거기 중에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딱 맞는 장단점을 다 구분을 해서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잘 알아보고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구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운영팀에 계시는 최재관 차장님과 함께 운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클라우드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IBM이 그 A사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저희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A사에서와 마찬가지처럼 이제 신규로 클라우드 자원을 가지고 신규 구축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부터 운영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해 그 보안 활동 및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자원이 이퀄 돈이잖아요. 그렇죠.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비용을 최적화해서 쓸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고객사에서 그 전략적 목표로 그 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의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A사의 클라우드 운영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최소한 이제 세 가지는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프로세스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운영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툴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툴과 기술과 프로세스를 어떤 조직에 담겨져 있는 인력들이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A사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운영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들과 또는 개발팀, 운영팀과의 커뮤니케이션 앞단에 있는 서비스 총괄 책임자 하에 그 구축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 속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운영 서비스 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계약 관련된 일들을 저희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젝트 오피스 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IBM의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IBM의 후선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사실 운영팀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 인력들의 기술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잘 운영되면 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좀 저희 선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이슈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각 저희 IBM에서 가지고 있는 후선 조직에는 각 플랫폼별로 전문가들이 배치해 있고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이슈가 발생됐을 때, 장애가 발생됐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을 갖추어져 있고 고객사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적 목표로 최종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최대한 신기술,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기술 동향 같은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운영 관리의 그런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A사의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상이 클라우드 자원, 그러니까 A사의 주요 서버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A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도 물류 창고에도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점에도 그 물리적인 장비들이 저희의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리 대상들을 토대로 성능 관리도 해야 하고 이벤트 관리, 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관리해야만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시스템들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하고 비즈니스 요건에 맞게끔 변경하고 또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관리함으로써 그 장애 대응을 관리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 보안 활동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네 가지 키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CMS 포탈, 그러니까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 팀에서 자체 수행하고 있는 포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포탈 화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비용 관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접속하고 그룹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관리를 이제 포탈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경 및 장애 관리를 위해서
ITSM 프로세스가 녹아져 있는 툴을 사용을 해서 변경 관리,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변경 및 장애 관리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면 크게 돋보이지가 않는데요. 향후에 발생될 동일한 변경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떤 변경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히스토리를 관리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플랫폼별로 적용되어져 있는 항목들이 실제 되어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동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 분석 툴을 토대로 그러니까 툴 자체가 해당 시스템을 스캔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면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이게 보안 사고 뉴스 같은 걸 접해보면 가끔 이제 퇴사한 사람 계정에 의해서 탈취가 되어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해서 간혹 이게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정 관리 툴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재직 검증, 그 다음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보안 사고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포털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털 화면의 예시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A사에서 지난달에는 얼마를 비용을 지불을 했으며 이번 달에는 얼마 비용이 예상이 되고 이런 트렌드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데이터들이 1년, 2년이 모이면 향후에 다음 이벤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 클라우드 벤더사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 유지 보수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케이스 또는 티켓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 자원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IBM 클라우드, 또 다른 벤더의 클라우드에 있는 유지 보수 및 케이스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하나의 포털 화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A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사가 있고 네. 또 지점이 있고 물류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더욱더 클라우드 관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A사는 본사에도 물리적인 장비, 그리고 물류 창고, 그 다음에 각 지점에 흩어져 있는 물리적인 장비도 모니터링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주요 메인 시스템인 서버 시스템들이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서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미디어가 클라우드 자원 위에 올라가 있게 되어서 모니터링 관리 대상들이 클라우드 자원 플러스 각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장비가 전체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오픈소스로 구현되어 있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툴하고 IBM 자체 내에서도 이제 모니터링하는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솔루션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해서 현재도 모니터링 설정이 되어 있고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이 발생하는 이벤트 혹은 성능 인계치가 어느 사전에 정의된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각 시스템 담당자들은 SMS나 메일이나 과거에는 SMS와 메일이 주로 메시지를 받는 수단이었는데요. 슬랙 같은 앱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이벤트는 무조건 즉시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레벨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 IBM에서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관제팀에서 해당 모니터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합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각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하게끔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발생된 장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지를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클라우드에서 장애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이벤트, 장애에 대한 이벤트거나 이슈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해당 아까 말씀드린 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운영 조직 내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도 있고 그 이슈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를 컨트롤하는 장애 관리자도 같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장애 또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스템 운영 담당자는 최대한 빠르게 이 이슈 또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 분석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이 장애 관리자가 이 장애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높은 수준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각 유관자들한테 장애 전파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일 텐데요. 그래야 각 유관자들도 현업에 통보를 할 수가 있고 대고객에게도 이벤트 또는 뭐 통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장애 처리를 하게 되고요. 1차 담당자, 저희 운영팀에서 운영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장애가 처리가 되면 장애가 클로즈되고 이 클로즈된 장애가 아까 말씀드린 ITSM 툴의 장애 이력 관리를 위해서 등록이 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저도 있는데요. 운영을 할 때 장애 또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 사실 그 포탈에 있는 검색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네. 정말 이게 검색 서비스를 해서도 해결을 못할 때 정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때 그때 이제 저희 후선 지원 조직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네. 그 후선 지원에 계신 그런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장애 해결을 한 다음에 동일한 장애가 다음에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줄임으로 해서 장애 건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해당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는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장애가 사실은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나요? 네. 저희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라는 게 안 나면 제일 좋은 거고 났을 때 가장 빨리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IBM은 그 A사뿐만 아니라 같은 클라우드를 쓰는 다른 고객사도 있고 실제 온프레임에서 서비스했던 다른 고객사도 있고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IBM이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객사들에서 발생되는 장애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장애들을 이제 A사와 유사한 A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 관리자 팀에서 같이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A사에서도 해당 장애가 발생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장애 케이스를 저희 운영팀에 공유를 해주고 저희 운영팀은 해당 장애가 우리 A사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지 구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과 개발 운영팀에 협업 요청을 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을 가지고 변경 윈도우를 통해서 변경을 진행하고 장애 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장애 예방 활동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현재는 비용적인 측면, 네. 다른 이유에서 이제 제공 서비스는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런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해외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한 해외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들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사실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클라우드 보안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같이 여러 번 고객사들을 만나보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인데요. IBM은 이제 정보 보안 관리 체계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자체 내 표준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 고객사의 운영 서비스를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제 고객사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고객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표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좋은지 IBM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고객사의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BM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준안을 채택을 했고 이 표준안이 고객사의 표준안이 되어 있고요.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보통 IT 인프라 보안 관리에 대한 문서, 그리고 보안 관리 지침서, 절차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플랫폼별, 즉 이제 OS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미드웨어라든지 각 영역에 해당되는 기술 문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 문서 안에는 각 플랫폼별로 적용해야 되는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OS 또는 각 플랫폼에서 패스워드 변경 주기는 얼마로 할 거냐, 패스워드 복잡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열되어 있는 기술 문서를 가지고 신규 시스템을 빌드할 때 또는 빌드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 보안 항목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게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전체 서비스를 위해서 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서비스 지속성을 위해서 예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고, A사도 그런 식으로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사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A사 이렇게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네. A사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세한 현실에 맞는 요건을 파악해서 설계를 하고, 이 잘 설계된 걸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잘 구축된 걸 가지고 운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제일 베스트한 환경일 것 같은데, 이게 A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적인 이슈에 의했건 또 다른 제3의 요인에 의했건 그러한 상세한 요건 파악을 못하는 게 현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A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는 이점을 살려서 변화되는 구축 단계에서도 변화되는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재빨리,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또는 이제 고정된 비용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클라우드 벤더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약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보안이든 클라우드의 서비스 지속성 때문에 SMTP의 디폴트 포트는 차단이 되어 있다라든지,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제약사항을 미리 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고객과 또는 개발 운영팀하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제3의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일정 기간 동안 지연 없이 그 프로젝트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 목표에 현재 A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클라우드 1.0 단계에 가까워져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려면 큰 틀에서의 아키텍처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작게는 플랫폼별 그 표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 그 클라우드 1.0 또는 이제 네이티브 클라우드에 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준 틀에 의해서 조금의 오차는 요 정도의 오차는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A사에 제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큰 틀의 아키텍처, 작게는 상세한 플랫폼별 아키텍처, 표준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슈가 발생 안 되면 제일 좋은데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빠른 이슈 해결을 위해서 IBM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 조직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 대상들을 하이브리드 툴을 통해서 사전에 정의된 이벤트를 감지하고 장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물류업체인 A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A사의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몇 개 질문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싱글 테넌트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싱글 테넌트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스 형태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이아스 형태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스 같은 경우는 IBM 클라우드 프라이빗 또는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다커 기반의 그 인스턴스들을 배포하고 이것들을 관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이것들에 대한 관리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파스에 대한 클라우드 모델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오프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IBM 셀렉트 스택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드웨어 자원과 하이퍼바이저들, VM웨어라든가 그런 하이퍼바이저들을 관리하면서 자동으로 VM들을 배포한 VM에 OS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토폴로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 또 답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시 어떠한 클라우드 모델로 전환해야 해야 하는지 이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각 기업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IB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하재명 실장님께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IBM에서는 클라우드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WTA, 워크로드 트랜스포메이션 어널리시스와 그 다음에 CAT 툴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어피니티 툴을 이용해서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각 그 워크로드별로 어떤 클라우드 모델,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적합한지, 퍼블릭 클라우드가 적합한지, 아니면 파스 형태가 적합한지, 아이아스 형태가 적합한지, 아니면 그 외로 사스 형태가 적합한지, 아니면 오히려 클라우드로 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IBM에 그냥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떤 종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작정 클라우드로 간다고 사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합한지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운영 보안 부분에서 정책 수립 및 절차서가 제공된다고 하셨는데요. 보안 관제 서비스는 안 해주시나요?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사에서도 보안 관제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고요. IBM하고 IBM 그 보안 부서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보안 관제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계약해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고 해당 보안 관제 서비스 팀에서 보안 관제 결과를 매월 이제 레포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팅 결과를 가지고 저희 운영팀하고 운영팀에서 레포팅 결과를 받고 1차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팀, 운영팀 또는 고객이랑 협의를 해서 해당 보안 관제 위협에 의해서 이 해당 그 정책들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IBM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또 웨비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좀 더 자세한 보안 관제 서비스와 보안의 방법들에 대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AWS 장애권으로 인해 멀티 클라우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 수준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되게 큰 사건이었죠. 네. 어느 정도 국내 글로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신뢰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어떤 신뢰 수준을 이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고객들이 이제 지금 멀티 클라우드 장애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고객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DR과 그 다음에 CSP 회사들, 제공하는 회사들의 어떤 멀티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아이비엠 같은 경우는 DR 서비스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가 컨설팅부터 구축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유수 기업들에서도 분명히 이제 장애로 인해서 비즈니스 임팩이 있었고, 저희가 방문했던 고객은 이제 DR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DR을 어디에 구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최근에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IBM에서 그런 DR에 대한 클라우드 전략도 세워주시고 네.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퍼블릭도 하고 프라이빗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툴에서 가능한 모니터링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는데 이거부터 할까요? 네. 모니터링 툴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쓰고 있는 각 플랫폼별 OS 또는 미드레어, 그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CentOS라든지 레드햇 OS, 윈도우즈, 수세 OS 이런 것들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고객사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이 하는 게 파일 시스템의 인게치, 시스로그에 특정 문구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IaaS 외에 서비스 컨테이너 등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오픈소스 모니터링 툴하고 그 다음에 IBM 자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둘 다 구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단점을 보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 나온 오픈소스 모니터링 툴에서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파스 형태의 서비스도, 일부 파스 형태의 서비스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오픈소스의 특징을 살려서 꾸준히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항목들을 보고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이제 추가되는 서비스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고요. 하정민 실장님, 오늘 A사의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 구축과 운영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A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에 맞는 어떤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실제 운영도 안정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고객이 전히트 클라우드에 있어서 저희 IBM이 어드바이저리서부터 실제 빌드, 무브, 운영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A사 사례를 공유 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IBM이 제시하는 클라우드 전환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BM의 클라우드 보안 전략에 대해서 웨비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자신문 오쇼TV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